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 벡터입니다. 벡터라는 용어는 수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물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 벡터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앵그리버드와 같은 게임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것도 바로 이 벡터라는 개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앞에서 이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벡터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스크래치로 만든 벡터의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수학의 개념을 설명하지만 이 벡터라는 예제는 가장 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스크래치 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파일 메뉴에 열기를 눌러서 바로 내려받은 파일 중에 그 M05 폴더에 있는 그 벡터라는 그 M05 벡터라는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예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제 파일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크리애플 www.creapple.com 이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회원 가입 후 이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을 클릭하고 그 위에 있는 자료에서 받기를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파일이 열렸으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x와 y의 값을 여러 값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그 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빨간색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보면 바로 x의 값이 3이고 y의 힘이 크기가 3일 때 이 두 힘이 합해져서 그려지는 벡터의 크기가 바로 4.242641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각도는 45도라는 것을 계산해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벡터의 그 예제는 바로 이 예제입니다. 자, 이제 그럼 프로젝트를 하나씩 따라가며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 무대의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무대의 배경은 앞에 있는 그래프에서 사용됐던 그 격자 그래프, 20픽셀의 단위로 되어 있는 격자 그래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대 중에서 저장소에서 선택하기. 저장소에 있는 여러 그림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 XY 그리드 20픽셀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대 배경이 20픽셀이 하나의 격자 크기인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고양이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삭제를 눌러주면 고양이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제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그림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앞장과 같이 이벤트를 알리는 시작 버튼에 해당하는 플레이라는 이름의 그림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중에서 이 중 외부에서 스프라이트 파일을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내려받은 파일 중에 play.png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곳에 옮겨두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무 그림도 없는 빈 스프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화면처럼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버튼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걸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빈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아무 내용도 없는 스프라이트가 생기고 여기다가 스크립트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벡터를 그리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x와 y 두 축의 힘의 크기를 저장할 변수 xy가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무대 화면에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 벡터와 각도라는 이름의 변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좌표 배경을 쓸 경우 사용했던 좌표 간격이라는 변수도 만들겠습니다. 무대 배경인 좌표의 격자가 20픽셀이라고 했으니 결과값에 좌표 간격의 값인 20을 곱해서 한 격자가 1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화면에서 보일 필요가 없으므로 변수 이름 앞에 체크 표시를 지워주면 됩니다. 자,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화면처럼 블록 팔레트에서 자, 데이터 영역에서 있는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넣어서 X 그 다음에 Y 이렇게 차례로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예제의 X, Y의 변수의 값은 슬라이더로 편하게 조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처럼요. 그러면은 화면처럼 변수 이름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슬라이더를 사용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Y의 좌표도 옮겨주고 슬라이더를 사용하기 하면은 변수의 모양이 슬라이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른 변수도 만들어 줄까요? 자, 이번에 만들 변수 이름은 각도라는 변수도 만들어주고 벡터라는 변수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벡터라는 변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좌표 간격을 나타내는 좌표 간격이라는 변수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좌표 간격은 화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좌표 간격을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와 벡터는 실행 버튼 아래 위치로 적당한 부분으로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더 값의 범위를 지정해 줄 차례군요. 앞에서처럼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더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벡터 예제의 변수 XY 값은 0부터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100까지 그릴 수는 없겠죠. 자, X의 오른쪽, X 변수의 이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슬라이더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하기를 누르고 최대값을 10으로, 최소값을 0으로 해두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0부터 10까지 이렇게 지정해 두면은 X가 1, 2, 3, 4, 5, 6, 7, 8, 9, 10, Y도 1, 2, 3, 4, 5, 6, 7, 8, 9, 10까지 범위 내에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변수도 만들었고 스프라이트도 가져왔으니 이제는 시작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초기화하는 스크립트는 무대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클릭하고 무대의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럭을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다 지정해 줄 것이므로 변수의 값을 정하기 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x의 값을 뭘로 할까요? 3으로 하죠. x의 값을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y의 값도 역시 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3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좌표 간격의 값을 뭘로 할까요? 좌표 간격의 값은 우리가 격자가 20픽셀 단위라고 했으니까 20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바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대에 있는 이 스크립트가 실행돼서 이 값들이 초기화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눌러보면 바로 3, 3 하고 좌표 간격의 값은 20으로 이제 초기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도 앞장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무대가 준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마음대로 변경한 다음에 바로 빨간색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그래프가 그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 버튼 여기서 그 실행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던가요?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를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방송해 주는 겁니다. 다른 여러 스프라이트들에게 이런 것을 하세요 라는 이벤트 메시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새 메시지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면 바로 이 스프라이트가 늘렸을 때 그리기라는 방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그리기라는 이름을 받아서 필요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요. 그럼 녹색 깃발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기라는 방송이 실행되면 이것을 받아서 실행하는 이벤트, 그것은 바로 빈 스프라이트에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중에서 그다음에 이벤트를 받았을 때 그리기라는 이벤트 하나밖에 없죠. 그리기라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실행하는 명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메시지를 받아서 처음 하는 일은 좌표를 0과 0으로 이동하기를 이용해서 필요한 곳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XY 좌표를 값으로 이동하기를 눌러서 XY의 좌표 값은 0과 0, 무대의 중앙으로 바로 그리기 펜의 위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펜의 지우기를 명령을 위해서 모두 다 지우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펜 올리기, 펜을 올려둬야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에 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펜을 올린 다음에 펜의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펜의 색깔을 지정해서 적당한 색깔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펜의 굵기를 좀 두껍게 만들어줘야겠죠. 펜의 굵기를 약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굵은 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펜을 그리려면 펜을 내리기 위해서 펜이 그리기가 준비가 됩니다. 바로 이 원점에 그리기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벡터 그래프 각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1차 함수를 그리면서 탄젠트 함수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구했던 방법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릴 때 1차 함수 이소부와의 토끼와 거북이의 그래프를 그릴 때 탄젠트 함수로서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은 뒤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x와 y의 벡터 그래프의 기울기는 y를 x로 나눈 값을 아크탄젠트로 구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이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래치에서 각도는 x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y축, 새로 있는 y축을 기준으로 0도부터 시계 방향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크래치에 명령을 보내줄 때는 90에서 금방 구한 값을 블록의 값을 이 블록을 이용해서 그 스크래치에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벡터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는 삼각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대단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삼각비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라는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구하는 벡터와 xy는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식을 적용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벡터의 제곱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 제곱의 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았으니 이를 이용해 벡터의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이때 제곱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혹시 제곱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에서 그 수가 되는 실수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루트라고 하죠. 예를 들면 벡터 제곱의 제곱근이 벡터가 됩니다. 그럼 제곱근을 이용하면 벡터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제곱근은 루트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벡터는 벡터 제곱의 루트, 다시 얘기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값입니다. 자, 이제 이 수식을 스크래치 명령 블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산 명령 중에 제곱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트를 구하는 제곱근이라는 블록, 여러 가지 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제곱근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가져다 두고 제곱근에다가
x의 제곱, x를 두 번 곱한 값, x를 두 번 곱해줄까요? x를 두 번 곱한 값과 y를 두 번 곱한 값의 합, y를 두 번 곱한 값의 합. 자, y를 두 번 곱한 값의 합. 요것의 합이니까 플러스에다가 스크래치 블럭이 참 재밌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값을 바로 이 제곱근에다 넣어주면 자, 이것이 바로 그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블럭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앞에 각도를 정하는 블럭도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앞에 공식에 의해서요. 예. 먼저 y를 x로 나눠준 값에 그 연산 중에 금방은 제곱근을 사용했습니다만 갖고 와서 아크탄젠트의 값을 사용하고 이 값을 구하고 다시 이것을 스크래치는 y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한다고 했으므로 90에서 빼주는 값을 요 값을 빼주면은 바로 각도가 구해지고 이게 각도가 구해지는 거고 이게 길이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 블록에서 정하기에서 뭐죠? 이번에는 각도죠. 각도는 뭡니까? 금방 구한 아크탄젠트로 구한 값을 넣어주고 90에서 빼준 이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벡터는 바로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x와 y에 의해서 구해지는 벡터의 각도와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벡터 함수 그래프의 각도를 구했으니 동작 블록으로 해서 각도 변수의 값을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작에서 뭐뭐 각도를 보기 여기서 어떤 각도를 봐야 될까요? 앞에서 구한 각도를 바라보기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1필셋씩 움직일 거면 한 격자가 20을 만큼 움직여주게 하기 위해서 뭐만큼 움직이기인데 뭘 움직이냐 하면은 벡터에다가 바로 좌표 간격을 구한 만큼 움직여주면은 1만큼 움직이면은 한 격자씩 움직여주게 되겠죠. 자, 데이터에 우리가 구한 벡터 길이를 좌표 간격 20픽셀만큼 그려주면 화면의 격자에 1이 하나의 격자인 것만큼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실행을 해보죠. 자, 3, 3일 때 어떻게 되나요? 와우, 멋진 벡터가 그려지는군요. 근데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끝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주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0.2초 간격으로 그려주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그려줄 수 있겠죠. 자,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제어해서 0.2초만큼 기다리기 0.25초 25초만큼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려주는 건 됩니다. 화살표는 직선의 45도가 됩니다. 이 직선의 45도 간격으로 할 것이므로 바로 바라보기를 방향 보기를 하고 얼만큼 움직여야 될까요? 예, 각도에서 마이너스 135도를 빼준 값만큼 해주면은 바로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각도를 보게 됩니다. 자,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45도죠? 각도에서 135도를 빼준 값을 해주면 바로 이 값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끝에 크기는 얼마를 할까요? 그냥 10으로 정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움직여야 될까요? 10만큼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실행해 보면 자, 이제 한쪽이 생겼죠. 한쪽에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쪽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각도만큼 돌아와서 10만큼 다시 돌아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향 보기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각도의 45도만큼을 더해주면 바로 화살표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는 각도로 방향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0만큼 돌아와야 되겠죠? 10만큼 움직여주면은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도 되는데 약간의 편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블럭 만들고자 하는 블럭을 떼서 여기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도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각도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이번에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이 각도를 빼주고 넣어주고 플러스 135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45도를 해주면 자, 와, 어떻게 되나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벡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벡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쉬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만약 그 개념을 다시 알아보고 싶으면 벡터에서 소개하는 제 동영상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으로는 벡터로 표시되는 변과, 각의 관계를 연구하는 재미있는 학문,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배워볼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에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